안녕하세요. 일본 문학을 소개해드린 코너 알기 쉬운 문가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다하다 요코의 눈 속의 에티드입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다하다 요코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를 낯설게 느껴지는 글을 쓰는 일본의 현대문학 작가입니다. 그녀는 1960년 일본 도쿄의 나가노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 건너가 석사 박사 학위를 따면서 계속 글을 써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과 독일에서 다양한 상을 수여받으며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녀는 19살 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독일로 홀로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의 경험은 그녀의 작품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긴 기차 여행 동안 만났던 새로운 문화, 독일어라는 낯선 언어와 독일이라는 낯선 세계에 적응하며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을 송두리째 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동서양을 대립되는 세계가 아닌 경계를 지닌 세계로 인식하면서 지금의 문학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눈 속의 에티드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눈 속의 에티드는 2014년의 작품으로 다하다 요코가 독일 베를린 동물원의 유명한 아기 북극곰 크누트로부터 실마리를 얻어 북극곰 3대에 걸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하다의 독보적인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민자, 사회화, 동물보호, 환경문제, 계급 등 우리 시대의 사회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먼저 1장은 할머니의 진화론으로 이름 없는 할머니곰의 이야기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할머니곰으로 할머니곰은 소련에서 서커스단의 고개사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던 그녀는 행정직원이 되어 서커스단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하고 자서전을 쓰는 등 인간사회에 깊이 동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자서전과 관련해 많은 고초를 겪은 그녀는 서독을 거쳐 캐나다에 향한 망명길에 오르고 딸 토스카를 낳은 후에는 동독에 정착합니다. 2장의 제목은 죽음의 키스이며 주요 캐릭터는 조련사 바바라와 곰 토스카입니다. 토스카는 1장의 할머니 곰과 달리 인간의 말을 할 순 없지만 서커스단에서 만난 조련사 바바라와 영혼을 토한 대화로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둘은 같이 죽음의 키스라는 공연을 하고 상대방의 자서전을 써주기로 하는 등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이후 서커스가 몰락해 바바라는 해고되고 토스카는 베를린 동물원으로 팔려갑니다. 3장의 제목은 북극의 추념으로 주요 캐릭터는 토스카의 아들인 크누트와 사육사 마티아스입니다. 크누트는 인간들로부터 모성애를 강요받던 토스카에게 버림받고 동물원 사육사 마티아스에게 키워집니다. 아기곰이었던 크누트는 마티아스와 공연을 하며 스타가 되었고 동물원을 자유롭게 산책하며 행복한 생활을 보내지만 점점 커지는 덩치에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않게 되고 자유를 제한받게 됩니다. 마티아스마저 심장마비로 죽고 아무도 곁에 남지 않게 되자 크누트는 행복했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자유로운 바깥 세계를 꿈꾸다 결국 동물원에서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이렇게 다하다 요코의 눈 속의 에티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마지막 코너 명장면 맛보기로 가보겠습니다. 명장면 맛보기는 작품 속 한 장면을 읽어드리는 코너로 오늘은 눈 속의 에티드 3장에 크누트가 나라는 인칭 표현을 처음 알아가는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이름으로 불렀던 아기곰이 자신을 왜 나라고 불러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이 참 귀엽게 느껴지는 한 장면입니다. 저희는 명장면 맛보기를 들려드리면서 이만 오늘의 알기 쉬운 문가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기곰 크누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크누트는 아침 산책을 할 때마다 새로운 동물 종족들을 알게 되었다. 한 동물이 높은 가지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는데 좁게 딱 들러붙는 셔츠를 입고 있어서 관능적으로 보였다. 말레이곰과 한번 말을 나눠봐. 크누트가 보기에는 말레이곰이 건방지거나 천박하지 않은 것 같아 이 제안을 따랐다. 오늘도 다시 더운 날이 되겠네요. 이 시간에 벌써 이렇게 덥잖아요. 크누트의 조심스러운 말에 말레이곰은 슬렁슬렁 대답했다. 전혀 덥지 않은데 지금은 추운걸. 당신이 옷을 얇게 입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크누트 좀 보세요. 예쁜 털 스웨터를 입고 있잖아요. 말레이곰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얼굴에 수많은 웃음주름이 나타났다.
말하는 자신을 크누트라고 부르니? 이거 3인칭으로 말하는 곰일세? 그런 웃기는 짓거리를 내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 아직도 악이니? 크누트는 화가 팍 끓어올라 앞으로 말레이 곰과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을 했다. 크누트는 그냥 크누트다. 왜 크누트가 크누트를 크누트라 부르면 안 되는가? 말레이 곰의 말을 머리에서 떨쳐버리기는 불가능했다. 마티아스와 크리스티아니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사람들은 요컨대 마티아스가 스스로를 마티아스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치 그 이름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말이다. 그러고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이 얼마나 이상한 현상이란 말인가. 마티아스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나. 그렇지만 더 이상한 것은 크리스티안도 자신을 나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어째서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서로 혼동이 오지 않을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다시 말레이곰의 우리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운하게도 그는 거기에 없었다. 아마도 자기 동굴에서 아직 자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 이웃 우리에서 반달곰을 발견하고 목을 가다듬은 후에 이 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해 보았다. 나는 크누트라고 해. 혹시 당신이 모를까봐 하는 말이야. 반달곰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작은 눈을 더 작게 하고 중얼거렸다. 가와이. 나는 이미 이 단어를 들은 적이 있지만 언제나 삐쩍 마르고 성숙하지 못한 여자애의 입에서 들었었다. 어느 나라 말에서 그 단어가 온 거야? 우리 할머니가 태어난 사세보에서 쓰는 언어야. 그 단어는 요사이 패스트 번지듯 번졌어. 여기 동물원에서는 종종 외국인 방문객에서 그 단어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그런데 그게 도대체 정확히 무슨 뜻이니? 누군가가 너무너무 귀여운데 내가 팔에 끌어안고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그렇다는 말이야. 나는 그의 메뉴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멀어졌다. 우리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티아스는 등 뒤에서 질문들을 던졌다.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서둘러? 사람들이 반달곰의 더러운 옷깃을 세탁소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전에는 나는 널 세탁기에 넣었어야 했어. 너는 도대체 왜 모래바닥에서 구르는 거니? 위장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베를린의 겨울은 회색이지. 그래서 너는 회색이 되고 싶었니? 북극의 겨울은 아마도 봄처럼 하얗고 엄청나게 예쁠 거야. 그러나 귀엽다고 생각하는 것을 잡아먹고 싶다는 반달곰의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들의 고향 사세보에는 그런 관습이 있다는 걸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종족을 카와이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나는 마티아스가 항상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그를 잡아먹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동물의 사랑스러움과 그것에 대해 느끼는 식욕을 연관관계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지만 헛수고였다. 산책자로서의 내 수업은 성공적으로 계속되었지만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자는 악이다. 이 말로써 말레이곰은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를 잡아먹고 싶어 한다. 반달곰은 나를 겁쟁이로 만들었다. 내가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후부터 다른 사람들의 말은 돌처럼 나를 때렸다. 완전히 지치고 맥이 빠져 나는 침대에 누웠고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만약 마티아스랑 단 둘이서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와 단 둘이서. 그것은 나 혼자 있는 것만큼 좋은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내가 나라고 부르는 새로운 짐을 어깨로부터 내려놓고 나를 크누트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어서 더 좋을 것이다.